연수, 너 내가 해준 흑염소 먹었니? 네, 어머님 당연히 먹었죠. 그건 왜 모르세요? 먹었다고? 그럼 이건 뭐니? 전 보냉백에 들어있는 택배 송장을 보여줬어요. 연수가 사진을 확인하고는 당황했죠. 내가 해준 흑염소가 왜 너희 친정 집으로 가는지 설명 좀 해줄래? 어머님 그건 무료년이다. 너다운이 낮고 몸이 약한 것 같아. 나도 안 먹는 귀한 흑염소를 너 생각해서 보내준 거야. 근데 넌 그걸 매번 먹는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당당히 보내달라 요구하더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친정엄마도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너도 내 입장 있었겠지.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버린 건 흑염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으니까. 5해 동안 내가 정성껏 사준 흑염소 진액이 단 한 번도 며느리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반년치에 90만 원, 해마다 한 번씩 5년을 보냈으니 450만 원이네요. 그 돈이면 남편이랑 동남아 여행 2번은 갔을 겁니다. 그래도 난 여행보다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깝지 않다고 믿고 싶었죠. 내 이름은 윤정숙. 올해 63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7년째예요. 며느리 연수와 손녀 다온이까지 우리 식구는 모두 5이죠. 아들네 집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연수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다온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기운이 없어 보였고 얼굴에 핏기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힘들다고 했어요. 애 키우면서 일도 해야 하니까 체력이 바닥난 거겠죠. 그때 내 친구 미선이가 그러더라고요. 흑염소가 여자한테 되게 좋대. 특히 애 낳고 나서 먹으면 기운 차린다고 그러던데. 미선이는 자기도 먹고 있다면서 파는 곳까지 알려줬습니다. 나도 젊을 때 몸이 안 좋아서 한약 먹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흑염소 진액도 함께 먹었는데 확실히 기운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연수야, 너 흑염소 먹어본 적 있니? 연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런 거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내 몸이 중요하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남편한테도 말했죠.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거 요새도 먹나? 효과가 있긴 한 거야? 미선이가 먹고 좋다던데 뭐. 우리 며느리 건강해지면 그게 최고지.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딸 한 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이틀 뒤, 난 미선이가 알려준 한약방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여기 이게 6개월치예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되고요. 가격은 90만 원입니다. 헉, 90만 원. 생각보다 비쌌지만 6개월이면 하루에 5천 원 정도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매일 카페 가는 것보다 나을 거라 여겼죠.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죠? 네, 손님. 여기 단골분들 많으세요. 특히 출산 후에 드시면 기력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 주세요. 난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 몰래 아껴둔 용돈 통장에서 빼낸 돈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아까워할까봐 그냥 내가 해결하기로 했죠.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보냉백에 담았습니다. 다음날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전해줬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흑염소 진액이야. 몸에 되게 좋대. 6개월 치니까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어.
연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도 내 몸이 더 중요하지. 그냥 편하게 먹어. 다 먹으면 또 사줄게.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9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흑염소 진액 선물은 1년에 한 번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먹었죠. 처음엔 1년만 우선 해주려고 했는데 연수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매년 사주게 됐죠. 어머님, 요즘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 네, 매일 아침에 한 포씩 먹고 있어요. 연수의 얼굴에도 확실히 핏기가 돌았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웃음도 많아졌죠. 내가 해준 게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하면 아들도 행복하고 손녀도 잘 자랄 테니까요. 그게 다였어요. 내 바람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명절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가끔은 손편지도 써서 건넸죠. 글씨가 예쁜 며느리였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울컥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항상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건강하게 다온이를 키우고 있어요.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받으면 내가 해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졌죠. 손녀 다온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됐고 유치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다온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죠. 유치원 하원 시간이 오후 2시라서 누군가는 데리러 가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 수요일에 다온이 좀 데리러 가주실 수 있으세요? 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저녁은? 저녁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퇴근하고 데리러 갈게요. 알았어. 걱정 마. 수요일이 되자 난 유치원 앞에서 다온이를 기다렸어요. 아이가 깡충깡충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절로 웃음이 났죠. 할머니, 다온아, 오늘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할머니 줄 거야. 고마워, 우리 다온이. 손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면 간식을 챙겨줬어요. 과일도 깎아주고 우유도 데워서 줬죠. 다온이는 내 무릎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녀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뭉그레졌어요. 한번 도와주니까 연수는 점점 더 자주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도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지. 일주일에 2~3번은 다온이를 봐줬어요. 가끔은 저녁까지 챙겨야 할 때도 있었죠. 아들 부부가 야근하거나 약속이 있을 때면 다온이는 밤늦게까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너무 자주 봐주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괜찮아요. 손녀 보는 게 즐거운데 뭐. 그래도 애들이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맨날 맡기잖아. 그래도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연수 친정은 멀잖아. 연수 친정은 지방이었어요. 기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라 수시로 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다온이를 재우고 있는데 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와. 다온이는 여기서 재울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까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온이는 이미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허리 안 아파? 요새 계속 애 봐주느라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사실 허리는 좀 아팠어요.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았죠.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참을 만했습니다. 밤 11시쯤 연수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야, 괜찮아. 다온이 잘 자고 있어. 연수는 자는 다온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꿈틀거리더니 다시 잠들었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내요. 신세는 무슨, 우리 손녀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전 일도 못했을 거예요. 연수의 말에 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며느리한테 큰 힘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온이를 봐주는 건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기본이었죠. 가끔은 주말에도 아들 부부가 데이트한다며 다온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영화 보러 가는데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천천히 다녀와. 둘이서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도 화목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 연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럼 괜찮아요. 연수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뭔가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았죠. 뭔데? 급한 일이?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대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볼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 약속 취소할게. 다온이 데려와. 전화를 끊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손녀 봐줘야 해서.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좀 무거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가 일을 해야 우리 아들네가 잘 사니까요. 1시간 뒤 연수가 다온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빨리 올게요. 천천히 해. 걱정 마. 연수가 급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친정엄마는 멀고. 다온이랑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뭐 먹을까?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려고 장을 안 봐뒀거든요. 할머니가 짜장면 시켜줄게. 와, 좋아.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다온이는 입 주변에 짜장을 잔뜩 묻히고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잊혔습니다. 밤 8시쯤 연수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야. 괜찮아. 다온아, 엄마 왔어. 집에 가자. 다온이는 내 품에서 일어나 엄마한테 갔어요. 연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연수가 나간 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신 친구 약속 취소했다며? 응.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도 나이가 있잖아. 괜찮아요. 며느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허리가 쑤셨어요.
온종일 다온이를 안아주고 놀아주느라 무리했나 봅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손녀 보는 게 행복한데 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회의 잘 마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어제의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며느리는 고마움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흑염소 진액 이번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내가 주문할게. 감사해요, 어머님. 작년에 먹고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 전화를 끊고 한약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흑염소 진액 한 세트 주문하려고요. 네, 손님. 90만 원이세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통장을 확인하니 용돈 통장에 돈이 좀 부족했어요. 남편 몰래 생활비 통장에서 조금 빼내야 할 것 같았죠. 뭐 어때? 며느리 건강이 최우선이지. 그렇게 또다시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흘 뒤 흑염소 진액이 연순의 집으로 배달됐어요. 연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흑염소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올해도 잘 먹을게요. 그 문자를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90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년 봄마다 흑염소 진액을 보냈습니다. 2년째, 3년째, 4년째. 연수는 매번 고맙다고 했고 효과가 좋다고 했죠. 어머님, 올해도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4년째 되던 해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용돈 통장이 왜 이렇게 줄었어? 그래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돈 쓸 때가 있어? 아니요. 그냥 이것저것 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흑염소 진액값 때문이 매년 90만 원씩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한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면 그만 사라고 할 텐데. 남편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의심스럽다는 듯 했어요. 5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연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흑염소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올해도 잘 먹을게요. 진짜 효과 좋아요. 그래, 건강해야지. 전화를 끊고 한약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째 주문이었어요. 90만 원 곱하기 5이면 450만 원. 큰 돈이었죠. 하지만 며느리 건강을 위한 거였어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깝지 않다고 믿고 싶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다온이는 어느새 6살이 됐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연수는 여전히 직장을 다녔고 난 여전히 손녀를 돌봐줬죠. 흑염소 진액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봄마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무거운 거 드는 건 피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안아주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다온이가 할머니 안아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팔이 올라갔죠. 남편도 요즘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우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빠듯해? 그래요? 용돈 통장도 별로 안 남았잖아. 요새 돈 쓸 때가 많아?
아니요. 그냥 물가가 오른 것 같아요. 사실 매년 봄마다 90만 원씩 나가는 흑염소 진액값 때문에 통장이 빠듯했어요. 5회면 4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게다가 다온이 봐주면서 간식이며 식사며 챙기는 것도 다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말하면 흑염소 그만 사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올해도 흑염소 진액을 주문해서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연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제가 집에 다온이 혼자 있게 해놨어요. 어머님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금방 갈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15분이면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온이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온아, 혼자 있었어? 무섭지 않았어? 아니, 괜찮아. 아이를 안아주고 소파에 앉았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는데 문득 김치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염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니까 저기 있겠네. 별 생각 없이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흑염소 진액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한 달 전에 보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제일 아래 칸에 작은 박스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흑염소 진액이 들어있었어요. 6개월치인 180포가 한 세트였죠. 그런데 개수가 이상했습니다. 거의 그대로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적어도 30개는 줄어 있어야 하는데 10개도 안 줄어 있는 것 같았죠. 바빠서 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뭐해? 다온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야. 물 마시고 있었어.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다온이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물어볼까? 그러다가 관뒀습니다. 괜히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바빠서 못 먹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다온이랑 놀면서도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안 먹는 건 아니겠지? 저녁 때가 되자 연수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거의 안 줄었어. 이상하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흑염소 진액 같은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그냥 효과가 없는 거지. 그렇겠지.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다온이를 봐주러 갔습니다. 이번엔 연수도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다온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나올게요. 연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난 슬쩍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흑염소 진액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연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네. 컵은 저기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연수는 다온이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그럼 저 출근할게요.
다온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주세요. 알았어. 천천히 가. 연수가 나가고 난 뒤 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옆에서 할머니 할머니 불렀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까 연수가 본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지만 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정말 안 먹고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맛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연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감사했어요. 흑염소 진액 덕분에 요즘 몸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몸 컨디션이 좋다고? 거의 안 먹고 있으면서?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괜히 관계만 틀어질까봐 두렵기도 했죠.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다온이가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을 못 간다며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연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열이 있어서 유치원 못 가거든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감사해요. 약은 식탁 위에 놔뒀어요. 집에 도착하니 다온이가 콧물을 훌쩍이며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다온이 많이 아파? 응, 목이 아파. 죽을 쑤어주고 약도 먹이고 열도 재봤습니다. 다행히 열은 많이 내렸어요. 오후쯤 되자 다온이가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아이를 소파에 눕혀놓고 난 부엌으로 갔어요.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보자.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막상 세어보려고 했지만 셀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90만 원짜리를 매년 보냈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5해 동안 보낸 게 모두 그랬을까요? 450만 원이 다 이렇게 버려진 거야? 그 돈이면 우리한텐 큰 돈인데. 남편 낚시대도 사주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도 샀겠죠. 그런데 그 돈이 다 냉장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수였어요. 어머님, 다온이 괜찮아요? 응. 약 먹이고 자고 있어. 다행이다. 제가 오늘 좀 일찍 퇴근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다시 흑염소 진액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안 먹을 거 그럼 왜 매년 달라고 한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저녁 때 연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다온이 많이 나아졌죠? 응. 약 먹이고 푹 잤어. 다행이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연수 얼굴을 보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성껏 사준 건데.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수가 흑염소 진액을 안 먹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죠. 왜 안 먹는 걸까? 효과가 없어서? 맛이 없어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매번 고맙다고 했고
효과 좋다고 했고 잘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가 걱정거리 있어? 말해봐.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남편이 화낼 게 뻔했고, 그러면 며느리와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오후 친구 미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오늘 시간 돼? 우리 동네 카페에서 차나 한잔하자. 응, 좋아.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어요. 요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친구라도 만나면 나아질 것 같았죠. 카페에 가서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커피를 시키고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별일 아니야. 요새 좀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닌데? 무슨 일 있어? 미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며느리한테 흑염소 진액 5년 동안 사줬거든. 근데 안 먹고 있는 것 같아. 뭐? 안 먹고 있다고? 응. 내가 우연히 냉장고 열어봤는데 거의 그대로 있더라. 미선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 너한테 고맙다고 하고 잘 먹는다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야.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야, 그건 내가 물어봐야지. 왜 안 먹냐고. 어떻게 물어? 관계 틀어지면 어떡해.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며느리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니야. 분명히 그래. 너 매번 다온이도 봐주고 돈도 쓰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미선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 진짜 안 먹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미선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연수 집에 갈 일 있으면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 그리고 가능하면 연수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게 쉽나? 쉽지 않아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만 계속 속상해. 친구 말이 맞았어요.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물어보지?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오빠랑 저랑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아침 일찍 데려다 드릴게요. 토요일 아침 연수가 다온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때쯤 데리러 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연수 부부가 나가고 난 다온이랑 집에서 놀았어요. 점심을 먹이고 낮잠도 재우고 그러다 보니 오후 3시쯤 됐습니다. 다온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 난 결심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연수네 집 다녀올게. 다온이 옷 좀 가져올 거 있어서. 그래. 다녀와. 사실 가져올 옷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핑계였죠.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는 예전에 비상용으로 받아둔 게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흑염소 진액 박스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145개. 거의 3달 반이 지났는데 35개밖에 안 줄었어요. 하루에 1개씩 먹는다면 100개 넘게 줄어야 하는데 말이죠.
확실해. 안 먹고 있어.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먹는 것도 이상한데 그럼 왜 매년 달라고 한 거지? 냉장고를 닫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때 무언가 알림 소리가 났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연수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죠. 노트북을 확인한 순간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연수야, 이번 달 흑염소 언제 보내줄 거니? 안사돈이 연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대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그거 먹으면 좀 나아지거든. 시어머니가 주신 거 맞지? 응. 올해도 보내주셨어. 참 좋으시다. 우리 사위 부모님은 그러니까 비싼 건데 매년 보내주시니까. 메시지는 더 있었습니다. 엄마, 작년 거 다 먹었어? 아직 좀 남았는데 괜찮아. 계속 보내줘. 나는 이게 잘 맞더라. 알았어. 근데 엄마,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알면 서운해 하실 거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정성껏 사준 흑염소 진액이 며느리 입으로 간 게 아니라 안사돈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450만 원을 들여서 안사돈 건강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야?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딸처럼 아꼈는데, 손녀를 얼마나 정성껏 돌봐줬는데, 매년 봄마다 흑염소 진액을 얼마나 정성껏 보냈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나를 이용만 한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빌딩도 사람도 나무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온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뭐 가져왔어? 아, 없었어. 그냥 왔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저녁 때 연수가 다온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다온이 잘 있었죠? 응.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연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연수가 나간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연수한테 차갑게 대하던데. 아니에요. 아니긴. 뭔가 있지? 남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따져야 하나?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당장 달려가서 따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그런 것 같았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기를 빼려고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밥상에 앉으며 물었어요. 당신 눈 왜 그래? 밤에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있는 거 맞네. 말 안 할 거야? 이번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여보,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흑염소 진액을 5년 동안 보낸 것, 며느리가 안 먹고 있던 것,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보내고 있었다는 것까지.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노트북 메시지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자. 지금 당장 따지러 가자. 여보,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450만 원을 그렇게 쓴 거잖아.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나도 화났어요. 하지만 남편처럼 당장 달려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장 가자는 걸 붙잡고 차 한 잔 마시게 하고 심호흡을 시켰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에서 분노는 가시지 않았죠. 그래도 당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거잖아. 알아요. 나도 화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고요. 생각은 무슨, 당장 따져야지. 남편은 계속 흥분했지만 난 차분하게 있고 싶었어요. 화를 내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자꾸만 연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던 모습, 흑염소 진액 효과 좋다고 하던 모습, 다 거짓말이었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연수 목소리가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내가 거절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녀는 아무 죄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 그래야지. 그래도 다온이가 불쌍해요. 다온이는 불쌍하지만 우리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이용만 당할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다온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연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2번 연속 거절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피하기만 할 건가? 아니면 제대로 말해야 하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왜 다온이를 안 봐주시고 그래요? 연수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엄마도 바쁘단다. 엄마가 언제 바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엄마,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가?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따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만 손해야. 근데 어떻게 따져요?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직접 본 거잖아. 노트북 메시지. 그거 몰래 본 거예요.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를 잡자. 연수 친정으로 흑염소가 가는 걸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요? 다음에 연수네 집 갈 일 있으면 택배 송장이라도 찾아봐. 뭔가 있을 거야.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떳떳하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았죠.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오늘 출장 가는데 다온이 유치원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요. 연수도 회의 때문에 못 가고요. 내가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오후 2시쯤 유치원 앞에 갔습니다. 다온이를 데리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집 가는 거야? 응. 엄마 올 때까지 할머니랑 있자. 좋아. 집에 도착해서 다온이한테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다온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난 집안을 둘러봤어요. 부엌, 거실, 안방. 택배 상자나 송장 같은 게 어디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죠. 그런데 현관 신발장 옆에 작은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보냉백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보냉백을 열어보니 흑염소 진액이 20개쯤 들어 있었습니다. 연수가 친정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구나. 박스 옆면에 택배 송장이 붙어 있었어요. 받는 사람 주소를 보니 지방 주소였습니다. 연수 친정이 있는 곳이었죠.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보여주려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송장을 찍었습니다. 보냉백 안에 들어있는 흑염소 진액도 찍었어요. 할머니, 뭐해? 다온이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할머니 물건 찾는 중이야.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TV 보자. 다온이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정말로 친정으로 보내고 있었어. 저녁 때 연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요즘 바쁘신데 와주셔서. 아니야.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확실한 증거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따져야죠.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아들네 불러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알았어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봐.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말하는구나. 남편이 옆에서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 괜찮아? 떨고 있잖아.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떳떳하게 말하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린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주말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어요. 화를 내야 할까? 차분하게 말해야 할까? 증거를 먼저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먼저 물어봐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금요일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연수가 뭐라고 할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점심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말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연수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앉아라.
짧게 말하고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연수와 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죠. 남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난 남편 옆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수야,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래?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5년 동안 보내준 흑염소 진액 말이야. 너 그거 먹었니? 순간 연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잖아. 먹었냐고. 먹었죠. 당연히 먹었어요. 연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네. 매일 아침마다 한 포씩 먹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알아. 뭘 아신다는 거예요? 연수가 당황해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난 휴대폰을 꺼내서 지난번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택배 박스와 보냉백 안에 흑염소 진액 사진이었죠. 이게 뭐니? 연수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잖아. 저기. 연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수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현관인데? 엄마, 언제 찍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다온이 봐주러 갔을 때 찍었어. 현관에 택배 박스가 있더라고. 열어봤더니 흑염소 진액이 들어있고 택배 송장에는 연수 친정 주소가 적혀 있더라. 연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송장 주소도 찍었어. 연수 친정 맞지?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줬어요. 송장 사진이었죠. 민수가 연수를 쳐다봤습니다. 연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연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죄송한데? 내가 정성껏 사준 걸 친정엄마 준 게 죄송해? 아니면 거짓말한 게 죄송해? 둘 다요. 정말 죄송해요. 연수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난 눈물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안 먹을 거면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매년 효과 좋다고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왜 한 거야? 그게 어머님이 제 건강 걱정해서 사주시는 건데 안 먹는다고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내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친정 엄마한테 보낸 거야? 버리지도 않고. 연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농사일 하시느라 힘들어 하시길래 보내드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내가 안 먹으면 친정 엄마 드렸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직접 안사돈한테 보냈을 거 아니야. 그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잘못한 거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연수한테 물었어요. 연수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미안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수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수야, 나는 내가 거짓말한 게 제일 속상해. 돈 아까운 것도 물론 아깝지. 근데 그것보다 내 마음을 우습게 본 게 더 속상하단 말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 마음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 남편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 5년 동안 매년 거짓말한 거지.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너희가 생각해봐. 5년 동안 1년에 90만 원씩이면 얼마야? 민수가 잠시 계산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50만 원이요? 그래. 450만 원. 그 돈이면 나랑 아빠랑 해외여행 2번은 갔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안 사돈 입으로 들어갔잖아.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온이 봐주느라 든 돈도 있어. 간식비, 식사비, 교통비. 그것까지 계산하면 얼마겠어. 민수와 연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아낌없이 해줬지. 근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이용할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연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거짓말하고 내가 사준 걸 남한테 주고. 이게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가 할 짓이야? 제가 잘못했어요. 연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상? 무슨 보상? 돈이든 뭐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저희가 뭐라도 해야죠. 민수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난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도 머리가 복잡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 민수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난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냥 가. 오늘은 그만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민수와 연수가 일어났습니다. 연수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그동안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 근데 계속 거짓말만 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다온이 봐달라는 말 하지 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무해. 너희가 한 짓이 더 너무하지. 그래도 다온이는 무슨 죄예요? 다온이는 죄 없지. 근데 나도 이젠 못 봐줘. 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쳤어. 민수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냥 가. 더 볼 것도 없어.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잘했어. 제대로 한 건가요? 잘한 거야. 이제라도 말한 게 다행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 시원하기보다는 허전해요. 남편이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연수가 눈물 흘리던 모습, 민수가 난처해하던 모습,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저 애들이지. 그래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연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난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들한테 연락 안 하고? 괜찮아요. 먼저 연락하면 또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 저 애들이 먼저 연락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무거웠어요. 다온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연수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용서? 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 때문이야. 5해 동안 계속 거짓말했잖아. 알아요. 연수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다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도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온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다온이 얘기를 꺼내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다온이는 잘 지내니? 네. 근데 자꾸 할머니 언제 보냐고 물어봐요.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는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연수가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이번 주말에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 뜻 따를게. 가는 게 맞을까요? 가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갈게. 답장이 금방 왔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기다릴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연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온이도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 다온이가 달려왔습니다. 난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녀였죠. 다온아, 잘 지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연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연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사과했잖아. 또 사과하러 부른 거야? 아니에요. 사과도 드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연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정성껏 사주신 걸 제대로 먹지도 않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됐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동안 어머님이 쓰신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돈? 네. 450만 원이요. 저희가 모아서 돌려드릴게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돈 받는다고 마음이 풀릴 것 같아?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난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됐어.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세요? 내 마음이지. 너희가 내 마음을 짓밟았잖아. 연수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앞으로가 어디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어머님, 그래도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연수가 고개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래, 앞으로는 없겠지.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엄마. 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다온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화났어? 아니야. 할머니 안 화났어. 그럼 다시 우리 집 와줘. 할머니 보고 싶어. 다온이 눈망울이 맑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수야, 나는 너한테 실망했어. 정말 많이 실망했단 말이야.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못해줄 것 같아. 다온이도 자주 못 봐주고 도움도 예전만큼 못 줄 거야. 알아요. 당연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고 싶지 않거든.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의지했어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 손녀 봐주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들단 말이야. 알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진액 같은 건 이제 안 보낼 거야. 필요하면 너희가 알아서 사 먹어. 네, 어머님. 연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갈게. 엄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서 먹을게. 민수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붙잡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나오는데 다온이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또 와줘. 그래. 할머니 시간 되면 올게. 약속이야? 응. 약속? 다온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네.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했는데 이제 좀 후련해요. 그래.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뭘? 남은 인생 말이에요. 이제 자식들 뒷바라지 그만하고 우리끼리 살자고 했잖아요.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가 하고 싶으세요? 나는 낚시 다니고 싶어. 당신은?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자.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다음 날 아침 친구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나야. 정수가. 그동안 어떻게 됐어? 다 정리했어. 며느리한테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했어. 잘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너 같이 갈래? 여행? 어디로? 제주도 어때? 3박 4일로. 좋지. 언제? 다음 달쯤? 오케이. 내가 일정 짜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시작.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친구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아. 나도 낚시 동호회 가입할까봐. 그러세요. 우리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그래, 그러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수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명절 인사도 하고 다온이 안부도 전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죠. 난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민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다온이 봐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다온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던데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민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 내 시간을 먼저 생각해야지. 제주도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이랑 또 다른 친구 한 명, 총 3명이서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렜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당신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여보도 집에서 잘 계세요. 나도 내일 낚시 동호회 모임 가. 바다 낚시 간대. 그래요? 조심하시고요. 걱정 마. 나도 조심할게.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우리 둘 다 변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와 친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수가 여기. 미선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이렇게 셋이서 여행 가는 거 몇 년 만이야? 한 10년은 된 것 같아. 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얗고 푹신해 보이는 구름이었죠. 자유롭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미선이가 운전을 했죠. 첫날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시원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야, 이거 완전 힐링이다.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거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맞아. 우리 왜 이제 왔을까? 세 사람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었어요. 싱싱한 회와 전복죽이 맛있었죠. 정수가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 며느리 일 정리하고 나니까 좀 후련해진 것 같아. 잘한 거야. 너무 자식들한테만 매달리지 마. 이제 알았어.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미선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우리끼리 자주 모이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둘째 날은 오름을 올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와, 여기 경치 진짜 좋다. 그러게. 이런 거 보러 와야 하는데. 우리 나이 60 넘었어도 아직 젊은 거야. 맞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정상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죠.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난 너무 좁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그래. 나도 낚시 재밌었어. 고기도 잡았다고. 남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큰 물고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와, 이거 직접 잡으신 거예요? 그럼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잡았어. 대단하시네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어? 일본? 온천 가보고 싶어요. 좋지. 나도 같이 갈까? 그래요? 그럼 둘이서 가요. 그래. 둘이서 가자.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우니까 설렜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여행을 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며칠 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온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내가 병원 가는 날이라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 아, 알겠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다온이 보고 싶으면 너희가 데리고 와. 그럼 봐줄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자주는 못 봐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엄마.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좀 미안했지만 필요한 선이었어요. 이제 선을 분명히 해야 해.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다온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다온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다온아, 오랜만이다.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다온이를 안아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민수가 나가고 난 다온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봐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오후 4시쯤 민수가 다온이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 연수도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전해줘. 짧게 대답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남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렇게 윤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63세 봄날,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